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가을 바람이 차갑게 스치던 그날.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는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다. 그의 손에 쥔 신분증은 오래된 가죽 지갑 속에서 빛발했고 직원의 눈에 그것은 의심의 대상이 될 만했다. 죄송합니다. 이 신분증이 위조된 것 같아요. 거래를 거부해야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상처의 메아리였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은행의 새 주인이 저예요.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고 남자의 이름이 떠올랐다. 김민준. 40대 중반의 그는 한국 금융계에서 갑작스럽게 떠오른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고독한 여정, 사랑과 배신, 그리고 스스로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민주는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그 다름 때문에 세상의 시선 속에서 숨을 죽여 살아왔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직면하려 했다. 은행의 새 주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민준의 발걸음이 은행 로비를 가로지르며 그의 마음속으로 과거가 스치고 지나갔다. 20년 전,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그의 삶은 평범했다. 10대 후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주는 가족의 기대 속에 대학에 들어갔다. 경제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안정된 미래를 꿈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정 속에 그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친구들의 장난기 어린 대화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민준아, 여자친구 생겼어?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안 됐어. 바빠서 진실은 달랐다. 그의 마음은 같은 반의 소년 이준호에게로 향해 있었다. 준호는 밝고 사교적인 녀석이었다. 축구부 주장으로 모두의 중심에 서 있던 그는 민준의 조용한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민준은 수업 중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고 낮잠 시간에 그의 어깨가 스칠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 그것은 사랑의 싹이었다. 하지만 90년대 한국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TV에서조차 동성애는 병으로 치부되었고 가족 모임에서조차 정상적인 삶이 강요되었다. 민주는 그 감정을 묻어두었다. 대학 생활 내내 그는 공부에 매달렸다. 장학금을 받았고 교수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밤마다 혼자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졸업 후 민주는 대형은행에 입사했다. 20대 초반의 그는 야심차게 일했다. 사무실에서 그는 완벽한 직장인이었다. 조용하고 성실하고 결혼 얘기에도 웃으며 흘려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깊어졌다. 동료들의 술자리에서 누군가의 농담이 그의 상처를 건드렸다. 민준 씨, 왜 아직 솔로예요? 혹시 웃음이 터지던 그날, 그는 화장실에서 토했다. 그 후로 그는 더 깊이 숨었다. 데이트 앱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책과 일에 파묻혔다. 금융 자격증을 따고 승진을 거듭했다.
30대가 되던 해, 그는 지점장으로 발탁되었다. 성공의 정점처럼 보였지만 그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그의 외로움을 비추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를 흔들었다. 은행 세미나에서 만난 한 남자, 박성우. 30대 후반의 그는 컨설턴트로 날카로운 통찰력과 부드러운 미소로 민준을 사로잡았다. 세미나 후, 커피를 마시며 대화가 이어졌다. 김 지점장님, 항상 그렇게 완벽하시네요. 하지만, 진짜 본인은 어때요? 성우의 질문이 민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우리 같이 살아보자.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한강 공원에서, 성우는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 우리도 변할 수 있어. 2010년대 초, 한국 사회에서 LGBT 인권 운동이 싹트기 시작했다. 퀴어 퍼레이드가 열렸고, 드라마 속에 동성 커플이 등장했다. 민준은 성우와 함께 그 변화의 물결에 몸을 담갔다. 하지만 가족은 달랐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언제 결혼할 거니? 나이도 들었어. 민준은 곧 이라고 대답했지만 성우와의 밤을 떠올리며 눈물이 흘렀다. 내가 잘못된 걸까? 시간이 흘러 2015년 민준은 은행 내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성우와의 관계는 안정되었지만 갈등이 싹텄다. 성우는 더 공개적으로 살고 싶어 했다. 민준아, 우리 같이 퍼레이드 가자. 손잡고 민준은 망설였다. 직장에서 문제가 될 텐데 그날 그들은 크게 다퉜다. 성우가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겁쟁이일까? 그 이별은 민준을 변화시켰다. 그는 혼자서 상담소를 찾았고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당신의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말들이 그의 가슴에 새겨졌다. 2018년 민준은 은행을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했다. 성우와 헤어진 후 그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작은 투자 회사로 시작한 그것은 빠르게 성장했다. 민준은 젊은 LGBT 청년들을 고용했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나처럼 숨지 마. 내 자신을 사랑해. 그의 회사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2022년 그는 국내 중형은행을 인수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은행이었다. 새 주인으로서의 첫 방문에서 그는 그 모든 여정을 되새겼다. 직원의 거절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의 과거를 상기시켰다. 세상의 의심, 배제,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힘. 그는 직원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 신분증은 제 인생이에요. 40년 동안 이 이름 아래서 싸워왔어요. 직원은 창백해졌고 사장실에서 총괄 매니저가 달려나왔다. 김 사장님, 어떻게 여기? 민준은 웃었다. 이제부터
이 은행은 변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으로. 그날 오후, 민주는 은행 직원들을 모았다. 그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저는 여러분처럼 보통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삶은 특별했어요. 사랑 때문에, 정체성 때문에 고통받았죠. 한국에서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이 은행은 돈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지키는 곳이 될 겁니다.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중 한 젊은 여직원이 손을 들었다. 사장님,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요. 민주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시간은 흘렀다. 민준의 은행은 LGBT 친화적 정책을 도입했다. 동성 파트너의 공동 계좌, 다양성 교육, 뉴스에 보도되었고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일부 보수 언론은 비난했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성우를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옛 연인이 말했다. 민준아, 내가 변했어. 자랑스러워. 그들은 친구가 되었고 민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2025년 민준은 은행의 1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증명하듯이 우리 모두는 새 주인이에요. 자신의 삶에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민준의 눈에 어린 시절의 소년이 보였다. 이제 그는 자유로웠다. 민준의 어린 시절은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셨다. 민준은 외동아들로 가족의 자랑이었다. 학교 성적은 항상 상위권. 이웃 어른들은 민준이는 장래가 촉망되네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학교 운동장에서 소년들은 서로 장난치며 다가붙었다. 민준은 그 속에서 준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대신 공을 쫓는 척했다. 집에 돌아와 그는 만화책 속 영웅처럼 상상했다. 만약 내가 준호라면 고등학교 시절 민준의 감정은 더 강렬해졌다. 준호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그의 체향이 코끝을 스쳤다. 민준아, 너 진짜 똑똑해. 나 같으면 포기할 텐데. 준호의 미소가 민준을 녹였다. 여름 방학, 그들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물놀이 중 준호가 민준의 등을 툭 쳤다.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하지만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감추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썼다. 준호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비밀이야. 대학 입학 후 민준은 자유를 꿈꿨다. 하지만 캠퍼스도 안전하지 않았다. 동아리 모임에서 누군가 게이라는 단어를 비웃으며 던졌다. 민준은 웃었지만 속이 타들어갔다. 그는 혼자서 도서관 구석에서 책을 읽었다. 외국 소설 속 동성 연애 이야기. 저 사람들도 나처럼 살았구나. 그것이 작은 위로였다. 졸업 논문은 금융 불평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사회의 약자를 생각하며 썼다. 자신처럼. 은행 입사 첫날, 민준은 긴장했다. 훈련소에서 만난 동료들 모두 정상으로 보였다.
그는 적응하려 애썼다. 야근 후 술자리에서 여자친구? 라는 질문이 나왔다. 아직 없어요. 그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25세 생일. 그는 혼자 케이크를 불렀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창밖비가 그의 눈물을 씻어주었다. 성우를 만난 세미나는 전환점이었다. 그의 강의는 혁신적이었다. 금융은 사람 중심이어야 해. 커피숍에서 대화는 깊어졌다. 김 부장님. 눈빛이 슬퍼 보이네요. 성우의 손이 민준의 팔을 스쳤다. 그날 민준은 처음으로 키스했다. 떨리는 입술, 따뜻한 포옹. 이게 사랑이구나. 그 후 그들은 주말을 함께 보냈다. 성우의 아파트에서 영화 보며 안겨 있노라면 민준은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2012년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민준 씨, 이상한 데 출입하나 봐. 누군가의 스파이 같았다. 민준은 성우에게 말했다. 숨자. 아직은. 성우는 화를 냈다. 언제까지? 난 지쳤어. 그 갈등이 쌓였다. 2014년 성우가 제안했다. 같이 여행 가자. 제주도로. 그곳에서 바다 앞에서 민준은 울었다. 사랑해. 하지만 무서워. 성우는 안아주었다. 나도.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아. 관계가 깊어지며 민준은 변화했다. 그는 은행 내에서 다양성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고객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사들은 수긍했다. 하지만 가족 방문 시 어머니의 한숨이 무거웠다. 민준아, 소개팅 해볼래? 그는 엄마, 나라고 말하려다 멈췄다. 그날 성우에게 전화했다. 언젠가 말할게. 2016년 위기가 왔다. 은행 감사 중 민준의 사생활이 문제되었다. 익명 제보. 김 부장이 동성애자. 그는 호출받아 변명했다. 개인 사생활입니다. 하지만 승진이 미뤄졌다. 성우가 말했다. 이직하자. 같이. 민준은 거부했다.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 논쟁 끝에 성우가 떠났다. 너 혼자서 해봐. 하지만 나 없이 못 살 거야. 이별 후 민준은 무너졌다.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다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다. 그곳 모임에서 그는 이야기를 나눴다. 저처럼 숨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선배가 말했다. 자신을 용서해. 그게 첫걸음이야. 민준은 매주 참석했다. 책을 읽고 블로그를 썼다. 익명으로. 한국에서 게이로 사는 법. 2017년 그는 회사를 차렸다. 민준 파이낸셜. 작은 사무실. 3명 직원. 첫 고객은 LGBT 청년이었다. 대출 좀. 민준은 도왔다. 꿈을 포기마. 회사가 성장하며 그는 멘토가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너의 사랑은 아름다워 라고 말했다. 2020년 팬데믹. 은행 인수가 현실이 되었다. 민준은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 성공했다. 새 주인으로서의 첫날. 그 거절은 아이러니였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메시지였다. 의심 속에서 태어난 힘.
민준의 회사는 빠르게 팽창했다. 2019년 직원 수가 20명으로 늘었다. 그는 다양성을 강조했다. 여성, 장애인, 그리고 LGBT. 한 젊은 직원, 태민이 고백했다. 사장님, 저 게이예요. 괜찮을까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여기선 내가 주인이야. 태민의 눈물이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과거 자신을 보았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고독이 있었다. 성우와의 추억이 스쳤다. SNS에서 그의 소식을 봤다. 새로운 연인이 있었다. 행복하구나. 민주는 혼자 산책했다. 한강 다리에서 바람이 속삭였다. 너도 사랑받을 자격 있어. 2021년 어머니의 병이 그를 흔들었다. 병원에서 그녀가 물었다. 민준아, 왜 아직 혼자니? 그는 용기를 냈다. 엄마, 저 남자를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게 내 행복이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도 용서해줘.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모르고 있었어. 그날 가족의 문이 열렸다. 아버지도 내 삶이야 라고 말했다. 은행 인수 과정은 치열했다. 경쟁 입찰, 밤샘 회의. 민주는 이 은행으로 사회를 바꾸겠어 라고 다짐했다. 성공 후 그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었다. 함께한 덕분이야. 인수 첫 주, 그 거절 사건이 뉴스가 되었다. 새 주인, 직원에게 무시당해. 민주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건 교훈이었어요. 공감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사회적 지지가 쏟아졌다. 퀴어 단체에서 초대받아. 그는 연설했다. 나처럼 숨었던 이들아, 이제 나서라. 시간이 흘러 민주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커뮤니티 행사에서 한 예술가, 현우. 30대 초반의 그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다가왔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들의 대화는 밤을 새웠다. 현우의 손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세상이 덜 무서워.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현우의 가족이 반대했다. 정상적으로 살아. 현우가 울며 말했다. 민준 씨, 포기할까요? 민준은 안아주었다. 아니, 우리가 모델이 돼줄게. 그들은 함께 싸웠다. 현우의 어머니를 설득한 건 민준의 어머니였다. 내 아들도 그랬어. 이제 행복해. 2023년 은행은 상을 받았다. 최우수 다양성 기업. 민준의 연설,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우리 은행처럼. 민준의 변화는 은행 전체에 퍼졌다. 그는 워크숍을 열었다. 편견을 넘어 공감하자. 직원들은 공유했다. 한 여직원이 트랜스젠더 동생이 있어요 라고. 민준은 듣고 안아주었다. 여기선 가족이야. 현우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제주 여행을 갔다. 바다 앞에서 현우가 말했다. 사랑해.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영원히. 하지만 도전이 왔다. 보수 단체의 시위.
동성애 옹호 은행 보이콧, 민주는 맞섰다. 기자회견, 우리는 모두 인간. 존중이 기본이에요. 지지가 더 커졌다. 유명인들이 동참했다. 가족 모임에서 민주는 현우를 소개했다. 어머니가 웃었다. 잘 어울려, 아버지가 축하해라고. 그 순간 민준의 20년 고통이 녹았다. 2024년 은행 확장. 민준은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LGBT 청년 지원. 태민이 리더가 되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민준은 책을 썼다. 숨김의 주인. 베스트셀러. 독자들이 감사해요라고. 시위가 격화되었다. 은행 앞에서 플래카드. 변태은행. 민주는 직원들을 보호했다. 두려워 마. 우리가 강해. 현우가 제안했다. 공개 커밍아웃해요. 민준 망설였다. 하지만 그래 라고. SNS 포스트.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은행 주인 폭발적 반응. 혐오와 사랑의 물결. 혐오 메일이 왔다. 죽어라. 민준은 경호를 늘렸다. 현우가 포기할까요? 민준, 아니. 이게 우리의 목소리야. 지원자들이 모였다. 키어 퍼레이드에서 민준은 연설. 변화는 우리 손에. 수만 명의 함성. 은행 매출 증가. 다양성은 힘이라는 슬로건. 현우의 전시회에서 민준은 그림을 샀다. 너의 마음이야. 그 밤 그들은 약속했다. 평생 함께. 혐오가 절정. 한 직원이 위협받았다. 태민, 사장님, 그만둬요. 민준, 아니. 싸워야 해. 법적 소송. 보수 단체 고소. 민준의 변호사, 인권 침해예요. 승소. 사회 변화의 신호. 민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병원. 현우가 곁에. 쉬어요. 민준, 이게 내 사명. 회복 후. 그는 캠페인. 사랑의 은행 기금 모금. 수억 원 모음. 가족이 지지. 어머니, 내가 자랑스러워. 은행 네트워크 확대. 지방지점의 다양성 프로그램. 청년들이 고마워라고. 민준과 현우의 결혼식 법적 인정 전. 사적 의식. 친구들 축하. 영원히. 책 순회 강연. 자기 수용의 힘 청중 눈물. 2025년 대선 후보가 LGBT 지지. 민준 영향. 민준 재단. 학교 프로그램. 다양성 교육 아이들 모두 친구야. 현우와 여행. 유럽 퀴어 페스티벌. 세계가 변해. 은행 어워드. 국제상. 민준, 한국의 자랑. 과거 준호 만남. 내 소식 들었어. 멋져, 포옹. 1주년 행사. 민준 연설. 우리는 모두 세주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자. 박수. 현우와 미래 꿈. 아이 입양. 가능할 날 올 거야. 어머니 생일. 가족 모임. 행복. 마지막 장면. 은행 앞. 민준 서서.
여기서 시작됐어. 이제 끝나지 않아. 바람의 미소. 삶의 주인으로서